새벽 3시 42분 대동강변. 순찰 중이던 인민보안원의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에 무언가를 비춥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검은색 서류 가방,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와 강물 위로 흩어지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현금 뭉치들. 이게 뭐야? 그가 무전기를 집어드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는 번호 없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차갑게 왜곡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주운 사람은 48시간 안에 죽습니다. 신고하십시오. 지금 당장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보안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6시간 후 평양은 뒤집혔습니다. 중앙당 청사 8층 비밀 회의실. 이곳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한 공간에 앉지 않을 3명의 거물이 소집되었습니다. 보위부 제1부 부장 강철민, 57세 차갑고 냉정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재정경리부 부부장 박성우, 52세 20년간 북한에 달러를 관리해온 금고직이죠. 그리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국장 한명수, 48세 해외 비자금 네트워크의 실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이 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 최영진 중앙당 과장. 겉으로는 그냥 성실한 중간 간부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거물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사라졌습니다. 3억 달러와 함께. 강철민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칩니다. 최영진. 그 개새끼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 스문의 시간 안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영진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복수극에 막을 올렸던 겁니다. 이야기는 7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영진은 20년 동안 완벽한 충성심으로 상부를 섬겨왔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두바이, 마카오, 북한 고위층의 비밀 계좌를 관리하는 그림자 금고직이 그의 손을 거쳐간 돈은 수십억 달러. 그는 침묵했고 충성했고 절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승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 촉망받는 대학 교원이었던 아들. 공식 발표는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최영진은 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슬픔에 잠긴 채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우연히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작은 USB. 그 안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오늘 밤 우연히 강철민 부부장이 외국인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트럭에서 현금 다발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를 봤어요. 아버지, 그들이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파일의 날짜는 아들이 죽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최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바로 최영진이 20년간 충성스럽게 섬겨온 바로 그 상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진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완벽하고 철저한 복수를.
그는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강철민, 박성호, 한명수, 그리고 또 다른 공범 최동혁. 이 4명이 지난 15년간 국가 자금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녹취록, 사진. 최영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 최영진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4명의 비밀 계좌에서 모든 돈을 빼냅니다. 총 3억 달러 스위스 은행의 마스터 계좌로. 일괄이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계좌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최영진은 강철민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냅니다. 박성호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박성호에게도 문자를 보냅니다. 강철민이 당신을 검열이에 신고할 겁니다. 48시간 안에 세 번째 단계, 증거를 하나씩 흘립니다. 박성호의 15년 횡령 기록이 검열위원회에 익명 발송됩니다. 다음 날, 한명수의 해외 부동산 매입 증거가 보위부에 도착합니다. 4명의 철옹성 같던 동맹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은 박성호를 의심합니다. 내가 날 팔아넘긴 거냐? 박성호는 한명수를 의심합니다. 내가 돈을 가져간 거지. 서로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결국엔 당국에 서로를 밀고 하기 시작합니다. 최영진은 베이징의 허름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화면에는 4명의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휴대전화에 몰래 심어둔 스파이웨어로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지. 최영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4번째 단계, 결정타. 그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범죄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5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녹음 파일, 사진 증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당 검열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배달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과 함께 이 4명을 처벌하십시오. 그들은 2년 전 무고한 청년 최승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3억 달러는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인민의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평양은 폭풍에 휩싸입니다. 강철민, 박성호, 한명수, 최동혁 4명의 고위 간부가 동시에 체포됩니다. 서로를 밀고 하고 배신하며 자멸한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끌려갑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졌던 비자금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억 달러가 국고로 반환됩니다. 송금 메모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최승민의 이름으로. 그는 무고했습니다. 6개월 후 평양의 한 조용한 묘지. 최승민의 묘비 앞에 새로운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이른 새벽,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승민아, 아빠가 해냈다. 너를 죽인 놈들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편히 쉬렴. 남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동강의 차가운 새벽 안개만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최영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동남아로 도주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남긴 균열이 평양 권력층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 그리고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가 부패한 왕국에 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범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오늘 밤 대동강변에서 들려온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동강 야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